오늘 장마감 브리핑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33만원대에서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34만원대까지 올라갔고요. 마지막에는 고점에서 나온 매물을 다 이기지는 못하면서 33만원대에서 장을 끝냈습니다. 근데 오늘 장을 단순히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34만원 못 지켰네, 위에서 밀렸네, 내일 불안하겠네, 이렇게만 보면 오늘 장에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그냥 오른 게 아닙니다.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높은 가격대에서 거래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사람들은 삼성전자를 보면서 30만원 깨지나 안 깨지나를 걱정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34만원을 찍고 33만원대에서 마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몇만원 오른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이 삼성전자의 기준 가격을 다시 위로 끌어올렸다는 뜻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왜 33만원대에서 마감했는지, 34만원을 못 지킨 걸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내일 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까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은 겉으로 보면 조금 애매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장중에 34만원대까지 갔습니다. 분위기는 분명 강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34만원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이러면 많은 분들이 바로 불안해집니다. 아, 역시 위에 매물이 많구나. 34만원은 아직 무리인가? 내일 다시 밀리는 거 아닌가? 오늘 따라붙은 사람들 내일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장을 그렇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은 시장이 삼성전자의 위쪽 매물을 처음으로 제대로 확인한 날이라고 봅니다. 말 그대로 시장이 위에 있는 물량을 두드려 본 겁니다. 주가는 그냥 올라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계속 협상합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팔려고 하고요. 아래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사려고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34만원 근처에서 그 협상을 시작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주가가 정말 약하면 위쪽 매물 확인도 못합니다. 그냥 아래에서 눌려있다가 끝납니다. 30만원 근처에서 계속 답답하게 움직이고요. 뉴스가 나와도 반응이 약하고요. 조금만 오르면 바로 무너지고요. 시장 관심도 금방 식습니다. 근데 오늘 삼성전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중에 34만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매물이 나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시장이 삼성전자를 30만원 초반 종목으로만 보지 않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33만원대 마감은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34만원을 완벽하게 뚫은 날은 아니지만 34만원을 다시 볼 수 있는 가격대까지 올라온 날입니다. 오늘 장은 실패한 장이라기보다 새로운 가격대에서 첫 번째 매물 소화를 시작한 장에 가깝습니다. 오늘 장 초반 분위기만 보면 굉장히 강했습니다. 34만원대까지 바로 올라갔습니다. 이러면 사람 마음이 확 바뀝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불안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놓친 것 같고요. 조금만 더 가면 진짜 크게 갈 것 같고요. 뉴스를 보면 전부 좋아 보입니다. 트럼프 이슈도 있었고요. 미국 반도체도 강했고요. 마이크론도 살아났고요. 구글 AI 칩 이슈도 붙었고요.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협력 기대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 초반에는 시장이 흥분할 만했습니다. 근데 주식에서 진짜 중요한 건 흥분한 뒤입니다. 흥분해서 오른 가격을 누가 끝까지 받아주느냐. 오늘 장은 바로 그걸 확인한 날입니다. 먼저 주말 사이에 시장 분위기를 바꾼 건 트럼프의 이란 관련 발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강경 발언을 이어가면서 시장이 불안해했습니다. 이란 쪽 긴장이 커지면 유가가 튈 수 있고요. 유가가 튀면 물가 부담이 다시 살아납니다. 물가 부담이 살아나면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부담을 받는 게 기술주와 반도체입니다. 근데 오후 들어 트럼프가 예정됐던 이란 공습과 폭격을 취소했다고 밝혔고요. 이란과의 논의가 최고 지도부 승인 단계까지 올라갔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이란과의 합의가 유럽에서 서명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처음에는 시장이 이거 중동 리스크 더 커지는 거 아니야? 하고 겁을 먹었습니다. 근데 트럼프 발언 이후에는 전쟁 확산보다 협상 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이 바뀐 겁니다. 그 순간 유가와 금리 부담이 조금 풀렸고요. 월가는 다시 기술주와 반도체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오늘 삼성전자 시초 분위기까지 바로 연결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트럼프 이슈가 단순한 정치 뉴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정치 뉴스가 돈의 방향을 바꿀 때가 많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커지면 유가가 오릅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쉽게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금리가 내려가기 어렵다는 생각이 커지면 미래 성장 기대를 많이 받는 기술주가 먼저 흔들립니다. 그리고 기술주 안에서도 가장 민감한
민감한 게 AI 반도체입니다. 반대로 중동 리스크가 조금 풀리고 유가가 안정되면 시장은 다시 성장주를 볼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흐름은 이렇게 봐야 합니다. 트럼프가 이란 관련 긴장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말을 했고요. 시장은 유가와 금리 부담을 조금 덜어냈고요. 그 돈이 다시 미국 기술주와 반도체로 들어갔고요. 그 영향이 오늘 삼성전자까지 넘어온 겁니다. 이게 오늘 장의 첫 번째 큰 배경입니다. 사람들이 오늘 같은 장에서 자주 놓치는 게 있습니다. 뉴스를 너무 표면만 본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란 얘기했다. 미국 장이 올랐다. 반도체가 올랐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올랐다. 이렇게 보면 너무 단순합니다. 진짜 시장은 그 안에서 위험값을 다시 계산합니다. 중동 리스크가 높아지면 시장은 주식에 붙어 있는 기대를 줄입니다. 유가가 튈 수 있고요. 물가가 다시 올라올 수 있고요.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고요. 기업들의 투자 심리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이슈로 그 위험이 조금 줄어들자 시장은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AI 반도체는 다시 사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메모리 사이클은 아직 살아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한국 반도체 대형주도 다시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오늘 삼성전자 상승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반도체 흐름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특히 마이크론이 살아난 게 큽니다. 엔비디아가 오르면 사람들은 AI 반도체, 심리가 살아났다고 봅니다. 근데 마이크론이 오르면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마이크론은 미국 메모리 대표주입니다. 마이크론이 강하게 움직였다는 건 시장이 단순히 AI 칩 설계 회사만 보는 게 아니라 메모리 사이클까지 다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흐름을 같이 봤습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처럼 GPU를 파는 회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AI 서버가 늘어나면 HBM이 필요하고요. D램이 필요하고요. 낸드도 필요합니다. AI 투자가 계속 이어지면 결국 메모리 수요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메모리 가격과 물량이 같이 살아나야 삼성전자 이익 추정치가 크게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움직임은 단순히 삼성뉴스가 좋았다로 끝낼 장이 아닙니다. 미국 반도체, 마이크론, AI 투자, 메모리 사이클이 한꺼번에 붙은 장이었습니다. 여기서 HBM만 보면 절반만 보는 겁니다. 요즘 시장은 HBM을 너무 많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HBM 중요합니다. AI 서버에 들어가고 가격도 높고 시장의 관심도 큽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이익 구조를 크게 바꾸려면 HBM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D램과 낸드 가격이 같이 살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HBM은 식당의 프리미엄 메뉴입니다. 비싸고 마진도 좋고 손님들이 그 메뉴를 먹으러 옵니다. 근데 식당 전체 매출이 진짜 커지려면 프리미엄 메뉴만 잘 팔리면 안 됩니다. 기본 메뉴도 같이 팔려야 합니다. 삼성전자도 똑같습니다. HBM이 좋아지고요. D램 가격이 오르고요. 낸드까지 안정되면요. 그때부터 이익 체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반등은 삼성전자의 그냥 참고 뉴스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이익 재평가의 신호입니다.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에 붙은 가장 중요한 재료는 따로 있습니다. 구글 AI 칩 이슈입니다. 이건 그냥 삼성전자 호재 하나 떴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약합니다. 진짜 포인트는 구글이 차세대 AI 칩을 만들 때 삼성전자가 단순 메모리 공급자가 아니라 AI 칩 구조 안쪽에 핵심 역할을 맡을 수 있느냐입니다. AI 칩은 연산하는 칩만 있다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옆에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가 붙어야 하고요. 그 연산 칩과 메모리 사이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는 길목이 필요합니다. 이 길목이 막히면 아무리 좋은 칩을 써도 성능이 제대로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번 이슈에서 시장이 주목한 건 삼성전자가 이 연결부와 파운드리 역할을 가져갈 수 있느냐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AI 칩의 머리와 메모리를 이어주는 통로를 삼성이 맡을 수 있다는 기대가 붙은 겁니다. 이게 왜 크냐면 삼성전자에 대한 질문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시장이 삼성전자를 볼 때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HBM에서 하이닉스를 따라잡을 수 있나? 파운드리에서 TSMC를 따라갈 수 있나? 삼성전자는 너무 무거운 종목 아닌가? 반응이 느린 거 아닌가? 이 질문들은 모두 삼성전자를 뒤따라가는 회사로 보는 질문입니다. 근데 구글 AI 칩 이슈가 붙으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삼성전자가 AI 칩 공급망 안에서 핵심 길목을 맡을 수 있나?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한 번에 연결할 수 있나? 빅테크가 삼성전자를 다시 필요로 하는 구간이 오는 건가? 이 질문으로 바뀝니다. 따라잡는 회사는 할인받습니다. 하지만 공급망 안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 회사는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강하게 반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구글 AI 칩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내일 당장 삼성전자 실적이 폭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됩니다. 주식은 실제 실적이 나오기 전에 먼저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시장은 실적 숫자가 찍히기 전에 그 숫자가 바뀔 가능성을 먼저 가격에 반영합니다. 구글 같은 빅테크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연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시장은 바로 계산을 바꿉니다. 삼성이 파운드리에서 완전히 밀린 건 아니네. AI 칩 쪽에서도 역할이 남아있네. HBM만 볼 게 아니라 연결부, 패키징, 이 나노 공정까지 같이 봐야겠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바뀝니다. 오늘 장중 34만원대 터치는 이 프레임 변화가 가격에 한 번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이슈도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수장이 젠슨 황과 차세대 HBM, HBM4E, HBM5, 파운드리 협력까지 논의한 흐름이 있었죠. 이걸 단순히 삼성과 엔비디아가 만났다 정도로 보면 안 됩니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생태계에서 가장 강한 기준점입니다.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메모리, 패키징, 전력 효율, 공급 안정성을 맞출 수 있느냐가 AI 보체 기업들의 진짜 시험대입니다. 삼성전자가 HBM4E와 HBM5를 이야기하고 파운드리 협력까지 같이 말한다는 건 그냥 우리도 HBM 합니다가 아닙니다. AI 반도체 전체 공급망 안에서 다시 자리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구글은 AI 칩 쪽에서 삼성의 파운드리 역할을 건드렸고요. 엔비디아는 HBM과 차세대 메모리 기대를 건드렸습니다. 이 두 흐름이 같이 붙으면 삼성전자는 더 이상 하이닉스를 따라가는 메모리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차이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그 자체입니다. HBM, 메모리, 엔비디아 납품 기대가 주가에 바로 꽂힙니다. 시장이 HBM을 사야겠다고 마음먹으면 하이닉스는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강할 때는 정말 빠르고요. 반대로 반도체 심리가 흔들릴 때도 예민하게 흔들립니다. 순수 반도체 대장주의 성격이 강합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스마트폰도 있고요. 가전도 있고요. TV도 있고요.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파운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삼성전자를 볼 때 더 복잡하게 봅니다. HBM은 진짜 따라잡나? 파운드리는 회복되나? 모바일과 가전은 괜찮나? D램 가격 상승은 전체 실적에 얼마나 들어오나? 이 질문들이 한꺼번에 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느리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느림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아직 다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AI 메모리 대장주로 가격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덜 받은 점수가 있습니다. HBM 의심, 파운드리 의심, 패키징 의심, AI 칩 공급망 안에서의 역할 의심, 이 의심이 하나씩 풀릴 때 주가는 뒤늦게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장중 34만원대까지 올라간 건 이 의심이 조금씩 풀리는 첫 반응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로 확정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 올랐다고 삼성전자 재평가가 완성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이 질문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건 분명히 봐야 합니다. 예전 질문은 삼성전자가 따라잡을 수 있냐 였습니다. 지금 질문은 삼성전자가 AI 공급망 안에서 다시 역할을 가져갈 수 있냐 입니다. 이 차이는 주가에 굉장히 큽니다. 오늘 34만원대에서 밀렸다는 건 나쁜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오늘 이 구간에서 시장의 본심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34만원대까지 올라가니까 바로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삼성전자를 좋게 보는 사람도 많지만 아직 이 가격에서는 팔고 싶은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고점에서 물려있던 사람들, 짧게 먹고 나가려는 단기자금, 급등을 보고 들어왔다가 흔들리면 바로 빠지는 돈, 이 물량들이 34만원 근처에서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4만원을 못 지켜서 약하다가 아니라 시장에 숨어있던 매도 물량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날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앞으로 삼성전자가 더 가려면 호재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위에 쌓여있는 물량을 실제로 소화해야 합니다. 좋은 뉴스는 이미 나왔습니다. 트럼프 이란 이슈도 나왔고요. 미국 반도체 반등도 나왔고요. 마이크론 반등도 나왔고요. 구글 AI 칩 이슈도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은 더 이상 뉴스 제목만 보지 않습니다. 이 좋은 뉴스가 실제로 외국인 수급으로 이어지는지, 기관
기관이 위에서 계속 파는지, 개인만 따라붙고 끝나는지, 34만 원 근처에서 나온 물량을 누가 받아내는지 이걸 봅니다. 오늘 장은 바로 그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뉴스가 좋으면 무조건 계속 오른다. 이렇게 보면 위험합니다. 뉴스가 좋을수록 주가는 먼저 반응합니다. 그리고 먼저 반응한 뒤에는 항상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이 뉴스가 하루짜리냐? 아니면 진짜 가격표를 바꾸는 뉴스냐? 오늘 삼성전자는 이 질문 앞에 섰습니다. 구글 AI 칩 이슈가 정말 삼성전자의 가격표를 바꾸는 뉴스라면 오늘 34만 원대에서 나온 매물을 내일이나 모레 다시 흡수해야 합니다. 반대로 오늘 나온 매물을 못 받아내고 33만 원대도 힘없이 밀리면 시장은 이렇게 볼 겁니다. 뉴스는 좋았지만 아직 가격이 너무 앞서갔다. 이 차이를 봐야 합니다. 저는 오늘 33만 원대 마감을 나쁘게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삼성전자는 아예 다른 가격대에서 거래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장은 30만 원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34만 원을 찍고 33만 원대에서 마감했습니다. 이건 시장이 삼성전자를 보는 기준 가격이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다만 여기서 끝난 건 아닙니다. 오늘은 기준 가격을 올려놓은 날이고요. 내일은 그 기준 가격을 시장이 인정하는지 확인하는 날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오늘 오른 것보다 내일 버티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내일 흐름을 하나만 찍어보면요. 내일은 초반에 한번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오늘 34만 원대에서 매물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점에서 따라붙은 단기 자금은 내일 아침에 조금만 약해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부터 바로 날아가는 그림보다는 초반에 한번 눌림을 주는 그림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저는 그 눌림을 바로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33만 원대에서 받는 힘입니다. 내일 33만 원대에서 다시 돈이 들어오면 그때는 오늘 나온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그림이면 오후장이나 모레장에서 다시 34만 원 재돌파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오르냐 내리냐 보다 받느냐 못 받느냐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내일 삼성전자가 아침에 조금 밀릴 수 있습니다. 그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늘 34만 원대에서 매물이 나온 뒤라면 당연히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33만 원대에서 거래가 붙고 외국인 수급이 크게 무너지지 않고 하이닉스와 반도체 장비주가 같이 버티면 저는 그 눌림을 건강하게 봅니다. 반대로 33만 원대에서 받는 힘이 없고 반도체 전체가 같이 밀리면 그때는 하루 더 쉬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차트와 뉴스 흐름만 놓고 보면 저는 급락보다는 매물 소화 후 재도전 쪽에 더 무게를 둡니다. 오늘 장에서 제일 조심해야 할 사람은 신규로 늦게 따라붙으려는 분들입니다. 오늘 34만 원대까지 봤기 때문에 놓친 것 같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내일은 추격하는 장이 아닙니다. 확인하는 장입니다. 내일 시초에 위로 뜬다고 바로 따라붙으면 오늘처럼 위에서 매물을 맞을 수 있습니다. 진짜 좋은 그림은 시초에 살짝 눌리고 그 눌림에서 다시 받는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가 오히려 더 건강합니다. 주식은 높게 뜨는 것보다 눌렸을 때 누가 사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내일은 그걸 봐야 합니다. 보유자분들도 오늘 33만 원대 마감을 너무 아쉽게 볼 필요 없습니다. 34만 원을 끝까지 못 지킨 건 아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높은 가격대에서 거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체는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부터는 호재만 보고 가면 안 됩니다. 호재는 이미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호재를 가격이 버티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33만 원대 마감이 내일도 기준 가격으로 인정받으면 흐름은 살아있습니다. 내일 33만 원대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34만 원을 두드리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한번 위로 평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점 근처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오늘 같은 날이 제일 어렵습니다. 올라오면 팔아야 하나 싶고요. 더 갈 것 같으면 팔기도 어렵고요. 조금 밀리면 다시 겁납니다. 이럴 때는 뉴스보다 내 비중을 먼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좋다는 말과 내 비중을 무리하게 키워도 된다는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좋은 종목도 비중이 너무 크면 매일 고문이 됩니다. 내일은 특히 장 초반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흔들림을 버틸 수 있는 비중인지 먼저 봐야 합니다. 버틸 수 없는 비중이면 일부는 마음을 편하게 만들고
나머지는 기준 가격을 보면서 가는 게 낫습니다. 오늘 장을 통해 시장이 보여준 건 분명합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은 살아있습니다. 구글 AI 칩 이슈도 시장이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미국 반도체와 마이크론 반등도 삼성전자에 영향을 줬습니다. 트럼프 이슈로 글로벌 위험 부담이 줄어든 것도 반도체 심리에 긍정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동시에 34만 원대에서는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좋은 뉴스가 더 있느냐보다 오늘 나온 매물을 시장이 다시 받아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뉴스는 이미 가격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돈이 들어와야 합니다.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주변 흐름도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혼자만 오르면 아직은 약합니다. 그 경우에는 특정 뉴스에만 반응한 단기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가 같이 버티고 반도체 장비주와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쪽까지 같이 움직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시장이 다시 반도체 전체를 사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혼자 오른 주식은 혼자 꺾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섹터 전체로 돈이 들어오면 흐름이 쉽게 식지 않습니다. 내일도 삼성전자만 보시면 안 됩니다. 하이닉스, 장비주, 소부장 흐름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그 다음 돈이 어디로 번질지도 중요합니다. 구글 AI 칩 이슈가 파운드리로 번지면 장비와 소재 쪽을 봐야 합니다. HBM과 메모리 기대가 살아나면 후공정, 테스트, 패키징 쪽을 봐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와 AI 투자가 계속 이어지면 전력 인프라 쪽도 같이 봐야 합니다. AI 반도체가 늘어난다는 건 데이터 센터가 늘어난다는 뜻이고요. 데이터 센터가 늘어난다는 건 전기를 더 많이 먹는다는 뜻입니다. 전력 설비, 변압기, 전선, 냉각 쪽이 같이 움직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대장으로 방향을 잡으면 그 뒤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생깁니다. 대장만 보고 있으면 늦을 수 있습니다. 환율도 봐야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살 때는 주가만 보지 않습니다. 환율도 같이 봅니다. 원화가 너무 불안하면 외국인은 주식에서 수익이 나도 환차손을 걱정합니다. 반대로 글로벌 위험이 줄고 달러 강세 부담이 낮아지고 원화가 안정되면 외국인이 한국 대형주를 다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살 때 가장 먼저 보는 대표 종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이슈, 유가, 금리, 환율, 미국 반도체, 삼성전자, 수급이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장은 그 연결고리가 한꺼번에 맞아떨어진 장이었습니다. 오늘 밤 미국 장도 중요합니다. 트럼프 이슈가 다시 뒤집히거나 이란 쪽에서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거나 유가가 다시 튀면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이 오늘 밤 흐름을 유지하는지도 봐야 합니다. 미국 반도체가 오늘 밤 한 번 더 버텨주면 내일 삼성전자는 훨씬 편해집니다. 반대로 미국 반도체가 차익 실현을 크게 맞으면 내일 아침 삼성전자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을 바로 폭등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확인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33만 원대에서 잘 받아주면 더 건강한 재도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알림센터에서 정리해드리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33만 원대 마감 이후 내일 어느 가격대부터 관심을 높일지, 어디서는 따라가면 위험한지, 눌림이 나왔을 때 어떤 수급이면 분할로 볼 수 있는지, 반대로 어떤 흐름이면 하루 더 기다려야 하는지, 이런 기준을 장 흐름에 맞춰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삼성전자 올랐다 빠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33만 원대에서 받는지, 34만 원 재돌파를 시도하는지, 외국인이 빠지지 않는지, 하이닉스와 장비주까지 같이 움직이는지, 이걸 보고 내일 관심 가격대와 분할 진입 구간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 신청 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전략 노트라고 남겨주세요.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자료 안내와 함께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 안내도 같이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자료에는 시장 대응 기준표, 외국인 기관 수급 체크표,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매매 전 체크리스트, 주도주 흐름 정리, 그리고 삼성전자 이후 돈이 번질 수 있는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후보군까지 같이 정리해뒀습니다. 삼성전자만 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움직인 뒤에 돈이 어디로 번질 수 있는지까지 같이 보자는 겁니다. 이런 장에서는 기준 없이 따라가면 흔들립니다. 기준을 먼저 잡아두면 내일 장이 빨라도 덜 흔들립니다. 오늘 장마감 핵심은 이겁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33만 원대에서 마감했습니다. 장중 34만 원대까지 갔지만 고점에서는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바로 날아가는 장보다 초반에 한번 흔들고 33만 원대에서 다시 받는지
있는지 확인하는 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내일 삼성전자를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급락보다는 매물 소화 후 34만 원 제도 전 이쪽에 더 무게를 둡니다. 다만 매일은 추격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33만 원대에서 받는지, 외국인 수급이 빠지지 않는지, 미국 반도체가 버티는지 이 세 가지가 맞으면 삼성전자는 다시 위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밤 미국 반도체 흐름 나오면 그 기준으로 내일 삼성전자 관심 가격대 다시 잡아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